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통신사가 가장 사랑하는 주식 매니저 유성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성치 매니저와 이제 전화 상담 코너를 함께하면 네. 전화가 불이 납니다. 그래서 네. 통신량이 거의 마비될 수준이어서 통신사가 가장 사랑하는 매니저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원래는 저희가 이제 스몰 토크 하면서 뭐 일주일간 잘 지내셨냐 이런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에 주식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네.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거 뷰를 한번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의견 올려주신 게 이성희 님이 공매도 위험이 적은 것과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컨대 뭐 동훈한택이 대차장구는 없다 해도 그 종목이 속한 업황 자체가 지지분한 상태인 말입니다. 이런 거를 업황과 공매도와 여러 가지 이슈와 매크로적인 상황 같이 따져봐야 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주가의 움직임 자체를 뭐 한두 개 변수로 우리가 판단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렵죠. 일단 뭐 대차 잔고가 많으면 확률 적으로는 좀 불리한 거 맞고요. 예. 왜냐하면 공매도의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역시 업황이 안 좋고 실적이 부진하고 예상되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 쪽이 또 공매도 타겟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다음 이번 주 하락을 두고 여러 가지 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지금 시점에서 제가 뭐라고 하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사후 진단식으로 또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저는 그래서 예측 자체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것도 어찌 보면 에너지 소비거든요. 그렇죠. 그럴 바야 이번에 빠졌을 때 어떤 좋은 기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사는가 더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몇 가지 설이 있잖아요. 뭐 올말 효과, 뭐 그죠 인도 드레싱 효과도 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 공매도 전에 일부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예. 부담을 좀 털어내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SKIT가 또 그죠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 무려 80조 원 이상이 몰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 뭐 지장을 받았다.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예.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던 공매도라든지 올말 효과라든지 또는 SKIT의 그런 공모 자금의 쏠림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진 거라면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너무 주부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예. 하루하루 일주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조금은 긴 흐름으로 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투자하신다면 예.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유성치 매니저와는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유성치의 호불호 코너를 함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전화를 지금까지도 계속 주고 계신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 16만 7천 원, 그리고 지금 현재가는 11만 2,200원이에요. 비중은 15% 정도 들고 계신데 네. 치료제 수출 관련해서 사용 승인이 된다면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자, 일단은 호불호 들어보겠습니다. 유성치 매니저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네. 너무 가격에 대한 그런 매수가에 대한 부담 이런 거는 좀 없는지. 뭐 조금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예요. 예. 제가 셀트리온이라는 이 계열사들을 진단해 드리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오. 네, 그러니까 실체가 좀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바이오시밀리티 쪽에서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는데 그렇죠. 항상 이제 시장에서 좀 얻어맞았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좀 안 그게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저도 예. 예전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약이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 지금 헬스케어가 해외 쪽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구조냐면 셀트리온이 반제품을 만들어서 헬스케어 쪽으로 넘기면 헬스케어가 이 반제품을 받아가지고 완제품으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셀트리온한테 토스를 하거든요. 네가 다시 또 완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전부터 저도 조금 계속 찜찜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워낙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합병을 통해서 그냥 합쳐버리면 이제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넘겼다가 또 토스해가지고 뭐 이중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퇴진하시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합병을 추진하겠다. 근데 대신 이제 주주들의 반대만 없으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제 판단에서는 상당히 아마 좀
좀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주가가 오르고 헬스케어나 제약이 부진하면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 입장에서는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합병 비율이 싫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셀트리온이 또 빠지는데 또 이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을 때 또 합병하려면 또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주가의 등락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예. 또 한 가지는 1분기 실적이나 지금 상반기 실적 예상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해요, 예상보다는. 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또 바이오시밀러가 또 수출되기 때문에 그쪽 매출이 붙으면 또 회복될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치료제, 예. 코로나 치료제 이 부분은 뭐 그게 승인되면은 오를 거냐고 물어보면 그게 당연히 승인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이슈는 합병 같아요, 합병. 합병. 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올해까지 합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내년 정도는 돼야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주가를 크게 올리기도 저는 헬스케어는 부담스럽다 봐요. 왜 그러면 셀트리온 주주들은 또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호를 들은 이유는 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지금은 가격적으로 지금 고점에서 거의 한 40% 가까이 급락을 한 상태고요. 예. 현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마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부진한 이유는 IT 쪽이나 바이오주도 좀 일부는 좀 부진하잖아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성격 자체가 지금은 성장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이제는 조금씩 메리트는 생기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좀 이 정도 가격대면 제가 볼 때는 차례는 올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만 완성시키면 반등이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그 반등을 활용해서 제 판단에서는 좀 매도 자리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6만 7천 원에서 예. 뭐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어느 정도 바운딩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는 바운딩이 들어온다 보고 예. 직전 고점 수준에서 비중을 좀 저는 줄여 나갔었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합병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제가 뭐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거라면 저는 좀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예. 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은 한번 지금 가격대에서 파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빠르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을 들어주셨습니다. 상세한 부가적인 설명. 이게 워낙 또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종목 주시죠. 알서포트입니다. 자, 매수가는 16,100원. 지금 현재가는 8,970원이에요.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뭐 절반 가량 떨어졌는데 비중이 그래도 5%라는 네, 점 다행히, 그나마 다행스러워요. 다행입니다. 네. 자, 보유해도 될까 아니면 추매해도 될까? 네. 라는 부분이에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불호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시죠. 프로 불호.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16,000원대시면 상당히 그때 그 작년에 아마 그 급등할 때 예. 아마 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연말이 아니면 작년 뭐 한 여름에 그죠 급등할 그쵸. 때 그 전에 뭐 한 16,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지금 그 대단하신 게요. 중간에 물타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거든요. 비중이 좀 적어서 그나마 좀 약간 다른 종목에 집중하느라고 약간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보통 생각도 있어요. 5%면 그냥 계속 사다 보면 뭐 10%, 20%, 30% 그렇죠, 되시는데 맞아요. 또 겁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기업이 하는 게 이제 원격 플랫폼을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하상회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2분기 때 실적이 엄청 급증하면서 주가도 같이 점프를 했거든요.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예. 근데 그 이후로 보면은 다시 좀 평소처럼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한 3분기, 4분기만 예를 든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그 정도만 나온다면 한 15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순이익이 한 150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 자체가 4,700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200억 이상의 순이익이 지금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도 한 20배 이상의 그런 퍼고 올해 실적으로도 한 25배 이상의 퍼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16,000원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네요. 그럼. 급등을 한 상태에서 지금 엄청 빠졌기 때문에 싸 보일 수도 있지만 예. 냉정하게 보면 코로나가 여기서 더 악화돼가지고 원격 하상 A가 엄청나게 더 이 원격 시스템이 더 판매 매출이 더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예. 지금은 어찌 보면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매출이 또 작년처럼
급증하는 그런 구간이 다시 반복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요. 시간이 예. 지나면 지날수록 네. 오히려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더 떨어질 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지루하게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지금 결국은 네. 어쨌든 뭐 부정적으로 불호를 주셨으니까 네. 나오는 그러니까 출구 전략까지 조금 자세하게. 네, 그러니까 물타기를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들어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그러니까요. 물려 들어가게 되면 더-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더 부담되죠.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리고 그냥 불호 의견을 드린 이유는 그냥 있는 물량만 가져갔었으면 좋겠어요. 5% 정도는 크게 부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부도나도 5% 손실 보는 거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냥 조금 버텨라. 그리고 지금 당장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예. 순환매가 들어오면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한번 쏜다. 뭐 크게 쏘지는 않더라도 예. 일정 부분 만회되는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16,000원대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한 10,000원 이상 그냥 오면 예. 이 종목은 그냥 가감하게 끊어버리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좋았을 때 10,000원 이상 올라왔었잖아요. 네네네. 10,000원, 11,000원 사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서 그 부근에서 한번 엑시트 해보시면 어떨까 네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보여주시죠. 자, RFHIC, 정말 5G라서도 그렇고, 또 이슈도 있고, 자, 일단은 매수가는 41,600원, 현재가는 41,650원. 비중이 많아요. 네네. 50% 정도 들고 계십니다.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궁금한 부분은 유상증자 발표, 앞으로의 전망은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호불호 들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호. 호! 좋은 포인트가 있나 보네요. 이슈도 네, 그렇고. 약간 조건부호인데요. 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비중이 50%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유상증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주식 수로 보니까 10%가 넘어요. 유통 물량에. 예. 그러니까 이게 적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8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으로 따지면 전체에서 한 8% 정도 수준. 네, 그러니까 이게 적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저 급락 출발한 다음에 만회되는 그런 흐름을 봤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는 거고요. 또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원래 이 회사가 웨이프를 구매해서 이걸 갖다가 조립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예. 커리라는 회사 있잖아요, 미국에. 예. 그 기업에 되게 의존도가 높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요. 글로벌 상위 웨이프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자금 조달을 통해서 아마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커리 쪽에 목매던 것을 글로벌 웨이브 업체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조달하기가 상당히 편해지고요. 예. 이 웨이퍼 쪽이 지금 IT용 쪽 제가 볼 때는 제품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 단계 같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RFHIC에게는 기회가 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이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웨이하고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들 중에서 가장 하웨이 비중이 많았고요. 많을 때는 30% 이상 매출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하웨이가 지금 미국하고 어르렁거리면서 지금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출을 갖다가 규제를 하잖아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하웨이에다 공급하지 마. 이러면 이제 RFHIC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공급을 못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밀어떨었거든요. 실제로 좀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더 빠질 가능성은 크게 없다 보이고요. 유상증자 때문에 빠진다면 오히려 더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50% 비중이시니까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적으로 매수는 매수했다가 하지 여기 뭐 풀매수가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네, 생기니까. 그러니까 매수는 50%를 그냥 가져가시고요. 예. 대신에 한 45,000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정도 들어와서 수익권에 들어가시면 예. 그때는 한 20% 정도만 줄이세요. 20%로 그러니까 줄일까요? 아니면 20% 정도만? 그러니까 30% 남기시고 20% 정도만 줄이시고요. 30% 정도는 충분히 배팅할 만한 기업이라 저는 판단하거든요. 되게 좋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박스권의 상단에 오면 한 20% 정도만 줄이시고 예. 한 30% 비중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RFHIC 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제약바이오 종목 나왔습니다. HLB 생명과학 11,95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는 약 소폭 손실권이에요. 1,900원에 지금 가격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중 15% 정도 들고 계시는데, 요거는 앞으로 전망, 그리고 매도 대 보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호불호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불호. 네. 왜 불올까요? 일단 그 HLB 같은 이제 모회사 같은 경우는 예. 지금 2분기 때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 임상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기다렸다가 그 기업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아마 이 기업도 같이 한번 리바운딩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봐요. 예. 그렇지만 그걸 제외하고 HLB 생명과학만 놓고 본다면 성과가 너무 없어요. 실적 자체가 계속 적자를 내는 회사고요. 뭐 요새 뭐 폐기물 처리 사업, 뭐 신규 사업에 진출했다 이러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좀 생뚱맞은 부분도 있고요. 너무 최근 키워드, 네. 트렌드 키워드 갖다 끼우는 느낌. 네, 그러니까 본업에서 너무 성과를 지금 내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흐름이나 차트적인 흐름도 보더라도 지금 완전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혀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다. 제약이든 바이오든 의료기기든 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좀 성장하는 기업. 예, 그러면서 적자에서 뭐 흑자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예. 흑자폭을 확대하든지 뭐 그런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데 추이가 보여야 되는데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HLB가 움직일 때 그냥 후순위로 그냥 뒤따라가는 예. 그런 막 급등하면 좀 따라갔다가 뭐 10% 오르면 한 2, 3% 올랐다가 10% 빠지면 2, 30% 빠지는 그런 좀 패턴의 종목이라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공매도 앞두고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종목도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뭐 특정해서 할 수는 없고. 하건드리긴 좀 어렵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제 경험상 예. 이런 차트 있잖아요. 예, 한번 예. 보여드리면 예. 이런 패턴의 차트는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정배열 상태에서 우상향을 하거나 앞에 매물대가 없거나 그죠? 근데 계속 보시면은 산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매물을 계속 중첩적으로 싣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리면서 또 빠지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요 상단부를 뚫어내는 그죠? 15,000원대를 뚫어내는 그런 파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력들이 좀 붙었다, 주포들이 좀 붙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실적과 상관없이. 근데 지금 아무 신호가 없거든요. 아주 지루해질 수 있어요. 괜히 뭐 추가 매수해가지고 20% 30%도 비중을 늘렸는데 예. 계속 안 움직이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손실이 크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반등이 들어오면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 들어오면요. 예.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빛과 소금님께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빠질 땐 귀엽게 빠지고 오를 땐 터프하게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빠질 땐 귀엽게 빠지고 오를 땐 터프하게 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컴팩트하게 볼게요. 진짜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매수가는 29,700원, 현재가 26,500원, 비중 30%입니다. 손절 보유할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의견을 물어봐주고 계십니다. 호불호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프로. 불어라고 살짝 예상을 했는데 네. 포인트 들어볼까요?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시고요. 네, 그 프로를 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비중이 좀 많다는 거고, 로보스타는 LG 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LG 그룹이 투자를 많이 할 때, 설비 투자를 많이 할 때 사람용 로봇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지금 LG 그룹 자체는 투자를 그래도 제법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스타가 계속 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하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판단에서는 로보스타가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질까? 그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여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작년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LG화학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LG전자도 그렇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로보스타는 계속 적자다. 더 악화되고 있다 실적이.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올해도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를 투자하는 건 좀 모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얼마만큼 네. 줄일까요?
개인적으로는 한 10%만 남기고 줄였으면 좋겠는데. 아, 네, 10%만 왜냐하면 남기고.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예, 예. 로봇스타 말고도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저도 업종 분석하면서 로봇 테마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예. 실적을 내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약간 그 덩치 있는 뭐 현대그룹에 있는 덩치 있는 로봇 회사들 몇 개 덩치 있는 회사 빼고는요. 이런 중소기업 중에서는 실적이 제대로 내는 회사들이 별로 없고요. 작년부터 오히려 실적이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용 로봇이 이제 들어갈 만큼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스타의 전망 자체가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예. 반등시마다 비중을 한 20% 정도 줄이시고 예. 10% 정도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스타까지 로봇 관련주 전체적인 업황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와는 벌써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화가 한 20통이 넘게 밀려있는데 다 상담을 못 드린다는 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조금 더 유성치 매니저와 의견을 공유하고 싶으시면 샵 2034로 유성치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단톡방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안내 들어가면 단톡방에서는 주로 어떤 전화 자료들이? 접수를 하신 분들은 예. 제가 주말 동안에 그 이제 동영상을 종목 분석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예.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와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